어느 교실에 가도 꼭 말 안 듣는 친구 있잖아요. 제가 담당했던 딱 그 친구도 만만치 않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만에 그 친구는 반에서 3D 모델링을 제일 잘하고 또 좋아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반항심을 이용하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3가지 노하우를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움과 놀이 사이를 디자인하는 네모감성 대표 임주환입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서 어렵고 복잡한 기술 교육들을 학생들이 쉽고 또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저만의 놀이 교육 컨텐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 1위가 너 조용히 안 해? 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너 밥 먹어 다음으로 너 공부 안 해? 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만 보더라도 여전히 야, 모르겠으면 일단 외워 라고 합니다. 아무리 미래 창의 교육, 교육 혁신을 외치지만 정작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빈칸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흔히 공부 끝나면 놀 수 있어, 야, 너 공부 다 끝나면 놀아 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이처럼 흔히 배움은 고통스럽고 이 배움과 놀이는 결코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물과 기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하루하루가 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이 고통들을 다 참아내면서 살아가기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마치 공식처럼 굳어버린 이 문장에 꼭 그래야만 해? 라며 물음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어린 시절을 함께한 소중한 장난감들입니다. 왜 멀쩡한 장난감들은 두고 왜 저런 낙서 가득한 종이들로 놀았냐고요? 제가 뭐 좀 천재성이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부모님께서 장난감을 잘 안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낙서를 하고 그 낙서들을 가지고 노는 게 너무나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놀았던 게 부모님께서 저를 강제로 앉혀놓으셔도 공부하는 척 하면서 몰래 교과서와 공책 사이사이에 낙서들로 가득 채워놓곤 했거든요.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저만의 놀이를 만들어온 저는 자칭 놀이 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이를 남들에게 들키는 건 또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루는 숙제용 공책에 낙서를 한 후에 깜박한 나머지 지우지 않고 내는 바람에 반에서 공개망신 당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네요. 이렇게 항상 숨겨오던 제 상상들을 처음으로 드러낸 곳이 바로 고등학교 때 우연히 들어간 3D 프린터 동아리였습니다. 당시에 기계의 기자도 모르는 저였지만 맨날 평면에만 그리던 그림과 낙서들을 뭔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 정말 설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둘 저희 장난감들을 만들어 보고 또 이거를 실제로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니 판매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때 그 두근거림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내가 이 3D 프린터를 접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공책에다가 몰래 낙서나 하고 있지 않았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기술을 하나 익히는 것이 나의 세상을 얼마나 넓히고 또 변화시켰는가, 세상 놀라웠습니다. 3D 프린터뿐만이 아닙니다. 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드론 등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도구로 활용할 줄만 안다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의 꿈을 실현하는데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기술들 누구나 쉽고 재밌게 놀이처럼 배워볼 수는 없을까? 라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제가 네모감성이란 이름으로 창업을 도전하게 된 목표입니다. 이보다 더 진정한 동기는 그 시기쯤 만난 한 꼬마와의 에피소드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동아리에서는 인근 복지관 어린 친구들에게 3D 모델링 교육 봉사활동도 매주 진행했었는데요. 어느 교실에 가도 꼭 친구들 한 명씩 말 안 듣는 친구 있잖아요. 사실 제가 그런 친구이기도 했지만 제가 담당했던 딱 그 친구도 만만치 않은 친구였습니다. 살살 달래서 앉혀놓아도 어느샌가 없어져 있으니 하루는 반 포기하고는 그 친구에게 알겠어, 너 원하는 거 만들면 내가 무조건 출력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희죽희죽 거리면서 뭔가를 만들어서 제게 내미는데 바로 우스꽝스럽게 뒤틀린 제 얼굴이었습니다. 물론 좀 약오르긴 했지만 오히려 열심히 하는 모습과 그 똘끼가 마음에 들었던 저는 진짜로 다음 수업 때 제 얼굴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 빛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불과 몇 주 만에 그 친구는 반에서 3D 모델링을 제일 잘하고 또 좋아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이들의 반항심과 또 이 자유로움이 배움의 동기만 될 수 있다면 엄청난 상상력과 잠재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놀랍진 않으신가요?
그 친구도 물론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였겠지만 스스로 고민과 수정을 반복하고 또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만의 즐거움도 느꼈고요. 그렇게 저는 배움을 놀이로 만드는 첫 번째 노하우, 아이들의 반항심을 그대로 간직하여서 이용하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노하우는 제 사랑 종이와 관련된 에피소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종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누구나 어린 시절 한 번쯤 이 종이 접기 해보셨잖아요. 이 작은 정사각형을 어떻게 접고 오리냐에 따라서 정말 수만 가지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접거나 아예 구겨버릴 수도 있죠. 이처럼 약하지만 그만큼 유연하고 또 자유로운 종이가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온전히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놀이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금속과 플라스틱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딱딱함, 차가움, 복잡함, 심지어 잘못 만지면 안 된다는 거부감까지 들진 않으시나요? 제가 처음 3D 프린터를 접했을 때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우리 이런 거부감 없이 3D 프린터를 하나의 장난감처럼 만들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한 선배가 문득 야, 이 바나나 박스가 종이인데도 튼튼하더라. 이 바나나 박스로 3D 프린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라고 제시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이 종이와 함께 살았던 저는 이거다 라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일명 페이퍼웨어라는 이름으로 이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드론, 무드 등 게임기 등 다양한 교육 제품을 종이접기로 만들기에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종이에 정리면체 전개도만 그려주고는 아이들에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너네들 원하는 거 한번 만들어봐 라고 했습니다. 제게 사실 무모한 도전이기도 했지만 정말 신기했던 사실은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10팀 중 그 누구도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 접으라고 그려둔 점선마저도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주사위처럼 굴려서 색을 바꾸는 무드 등을 만들기도 했고 또 어떤 친구는 더 이상 정리면체가 아니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의 개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엉뚱하면서도 또 참신한 결과물이 탄생하더라고요. 이처럼 자신만의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따라가면서 제각각의 개성이 담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여정 자체를 즐거워하는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두 번째 노하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해진 룰은 제공하되 최소화하여서 학생들이 자기만의 놀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여지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자꾸 놀이라고만 하니 뭐야 당장 지금 애들 국영수 배우기도 바쁜데 밖에 나가서 놀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놀이는 단순히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즐거운 과정 속에서도 자신만의 배움을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책에서도 이제는 기술의 변화가 너무나도 급격하여서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다르고 또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은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도태된다면 누군가에겐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배워야 하는 역량은 더 이상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있기가 아닌 누가 더 이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고 또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해답이 아이들의 자유로움과 또 유연함을 살려줄 수 있는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놀이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놀이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소외계층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문화라는 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무드등 만들기 컨텐츠를 기획해서 진행했었는데요. 이 시각장애인 학교에서도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이 무드등 만들기 컨텐츠가 아무래도 빛으로 꾸미는 컨텐츠다 보니 아무래도 저의 놀이가 오히려 이 친구들에겐 높은 진입 장벽이 되어서 반쪽짜리 경험밖에 주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속상했던 마음에 앞으로는 어떤 놀이를 만들어 가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놀이입니다. 그때를 계기로 이 시각장애인도 함께 만들 수 있는 놀이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싶어서 어떤 콘텐츠가 좋을지 선생님께 여쭤보니 이 코딩 교육이 적합한 교구가 부족해서 가장 배우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음악으로도 배울 수 있는 코딩 장난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술 교육,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제 마지막 바람이자 노하우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한국에서도 제2의 스티븐 호킹이 탄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나 쉽고 또 재미있게
배우기 위한 3가지 노하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도 어떠한 배움이든 즐거워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도전입니다. 제가 꽁꽁 감춰왔던 어린 시절의 장난감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했던 것처럼 이제는 저만의 즐거움, 저만의 놀이가 아닌 이 세상 모두를 위한 즐거움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놀이와 배움 사이를 디자인하는 저는 놀이메이커 임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